매출은 어느 정도 일으켰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남냐. 매출이 2,600만 원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월 영업이익은 이게 지금 풀 오토 기준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일하시면 그만큼 인건비 더 가져간다. 이 정도 매출을 계속 올려서 나는 더 수익을 많이 거두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점심 영업도 하는 걸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남자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고깃집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요즘에는 고깃집을 창업하는데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매출을 어느 정도 일으켜야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월세 500만 원짜리 상가에서 고깃집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 월세 5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어떤 상권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가인지, 그리고 1층인지 2층인지 이런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이 월세는 500이지만 상가의 형태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층을 기준으로 25평의 월세 300짜리 상가와 40평의 월세 500짜리 상가, 이렇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말씀드렸던 25평 월세 300 상가를 제가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는 사장님이 이 충무로에서 25평에 월세 300짜리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준으로 한번 조건을 잡아봤습니다. 평수는 25평이고 지금 보증금, 이 사장님은 지금 2천에 300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천에서 5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장님 가게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인테리어는 만약에 공실이다, 그냥 원상복구 상태이다 라고 했을 때 평당 200만 원을 잡아봤고, 기타 공사비, 간판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공조, 부대 시설들 한 1,000만 원 정도로 잡아봤고, 의탁자, 식기류 이런 것들 500만 원. 주방이 사실 인테리어는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주방 설비만 해도 한 2천만 원 전후로 들어가는데 제가 2천만 원으로 잡아봤고요. 초도 식자재 및 주류 1,000만 원으로 잡아봤고, 이제 초기 판관비라든지 월 오픈했을 때는 임대료를 일단 한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예비비로 해서 1,000만 원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부가세까지 하면 초기 투자금은 지금 무걸리라고 했을 때 한 1억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런 인테리어 비용들이 오히려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를 내가 직접 하겠다, 직접 알아보고 직접 좀 싸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평당 150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를 또 세이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영상을 또 보시면 인테리어를 아끼는 방법, 오픈하실 때 초기 투자금을 아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0만 원을 잡아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월 지출과 내가 매출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그래서 나에게 남는 돈은 얼마인지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월세는 300만 원이고 지금 관리비는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을 하면 330만 원. 그 정직원을 몇 명 줄 것인지, 그리고 알바는 몇 명 쓸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25평 정도가 되면 직원이 한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직원 1명에 그리고 알바 2명, 파트타임으로 나누던지 아니면 평일, 주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알바를 좀 써야 되는데요. 이 정직원이 1명일 경우에는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 정직원을 2명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사실 되게 크잖아요. 고깃집은 이 업무 강도가 힘들기 때문에 이 정직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클 거고요. 알바는 순이라든지 알바 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알바들을 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이 세금, 보험료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주류 및 음료 포함해서 식자재 원가가 한 30% 정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로 보고 가스,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은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월 예상 지출은 한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월 예상 매출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지금 이 사장님 가게는 좌석수가 한 50석 정도가 됩니다. 일부러 원형 테이블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사각 테이블은 딱 4명 아니면 6명 이렇게밖에 못 앉는데 원형 테이블은 최대 6명까지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적게 오시면은 2명, 4명, 그리고 단체 회식이다, 이렇게 단체로 손님들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2테이블만 연결을 해도 12명 정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깃집들이 뭐 점심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점심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점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심을 안 했을 때 매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녁 회전율을 100%, 50명이 그날 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객단가를 제가 2만 원으로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 요즘에 뭐 고기들, 삼겹살, 목살 이런 고기들이 14,0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술 마시고 밥도 먹고 다른 사이드 메뉴 시키고 하면은 2만 원에서 한 2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2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일단 좌석수와 그리고 회전율, 객단가, 이거는 조금 더 그 상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권을 보고 더 디테일하게 정해야겠지만,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매출을 어느 정도 일으켰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남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매출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50좌석에 저녁 회전율 100% 돌렸다, 아니면 뭐 이거 150%, 200%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상권과 가게의 특성에 맞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객단가 2만 원짜리를 했을 때 일매출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26일 일하겠다, 아니면 뭐 30일 휴무 없이 일하겠다, 이거 정해서 매출이 2,600만 원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월 영업이익은 한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95만 6천 원인데 월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사장님이 일을 안 하시고 풀 오토로 돌렸을 때 가정입니다. 만약 이게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월 571만 원. 그러니까 사장님 인건비만큼은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게 사장님이 있으면 아무래도 가게 관리도 훨씬 더 잘 되고 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실지는 사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2년이면은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사실 보증금은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까지 나중에 돌려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24개월, 23.7개월보다는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2,600만 원 정도 했을 때 570만 원을 벌 수 있다. 만약에 오토로 돌렸을 때에는 월 200만 원 정도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회전율이 100%가 아니라 150%다. 내가 월 4천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1,1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가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회전율 200%에서 월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풀 오토 기준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일하시면 그만큼 인건비 더 가져간다, 2,400만 원까지,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게의 장사가 조금 안 돼서 회전율이 100%가 안 되고 한 70% 정도만 찬다 라고 하면 매출이 한 1,8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 마이너스 3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요. 매출이 한 2천만 원, 2,100만 원이 돼도 지금 마이너스 한 17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 2,300만 원 정도는 해야 손익분기점이라고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한 2,500에서 2,600 정도를 해야 내가 좀 가져가는 게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래 질문을 주셨던 월세 500만 원 상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 한 40평 정도를 잡았고요. 상권에 따라서 뭐 한 20에서 40평 정도 상가가 될 것 같아요. 월세가 500이다 라고 하면 보증금은 한 7천에서 1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보수적으로 1억으로 잡아봤고, 평당 인테리어는 동일하게 200만 원, 그리고 간판, 공사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올라서 한 1,500만 원, 집기도 한 1,000만 원, 주방 설비 2,500만 원, 초도 식자재 및 주류도 한 1,500만 원, 총 판관비, 임대료, 인건비. 아무래도 평수가 넓어지면 그 직원들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은 한 2억 8천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게 그냥 원상복구되어 있는 공실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을 때 이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파악이 된다면 40평에 월세 500, 고깃집이 나왔는데 시설도 잘 돼 있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권리금이 5천만 원이다. 이러면 이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이 있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직접 인테리어를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지, 그리고 이걸 이어받아서 조금 손봤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권리금 합쳤을 때 얼마가 들어갈지를 잘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월 예상 지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 예상 지출은 임대료 500만 원, 관리 포함이라고 가정을 했고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 그리고 정직원은 한 3명, 만약 오토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 정직원 3명에 알바 4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바 4명 정도로 가정을 했고, 만약에 사장님이 같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알바가 1명 빠져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토로 돌린다는 가정을 했을 때 예상 좌석은 제가 100평으로 했고요. 아까 25평 대비 한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0평으로 했고, 객단가는 일단 동일하게 해서 100% 회전율을 돌렸을 때 매출이 한 5,2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한 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오토로 돌렸을 때 매출 5천만 원에 9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실제 수익률은 한 20%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해서 인건비를 많이 줄였다라고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아까 25평에서는 사장님이 일을 해도 알바를 쓰긴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평수가 커졌을 때에는 사장님이 알바만 한 명만큼의 일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토로 돌릴 거냐, 사장님이 직접 일할 거냐는 이런 계산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로 돌린다는 가정하에 일단 5천만 원 매출을 올렸을 때 순수익은 한 900만 원 정도가 된다. 근데 뭐 한 1억 정도 했다라고 하면 그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겠죠. 여기서 만약에 사장님이 직접 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영업 월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만 판단할 수 없고 이렇게 바빠지게 되면은 또 뭐 알바 더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영업이든 사업이든 이 매출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더 남는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서게 되면 그 넘어선 부분부터는 거의 다 내 수익이 되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올릴수록 나에게 남는 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손님들이 많이 없어서 한 70%만 좌석을 채웠다라고 해서 매출이 한 3,6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한 160만 원, 4천만 원 정도 해야 한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상 했을 때에는 쭉쭉쭉쭉 내 순이익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점심을 안 하는 걸로 빼놨는데, 만약에 내가 점심을 할 거고 한 50% 정도만 좌석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 객단가 한 10,000원 정도, 요즘 점심값 10,000원 정도라고 하면 하루 매출이 한 50만 원씩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만큼 직원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 매출이 늘어난다. 다만 이제 인건비도 들어가고 요즘에 구인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 대비해서 이 매출이 어느 정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실 필요도 있고요. 이 정도 매출을 계속 올려서 나는 더 수익을 많이 거두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점심 영업도 하는 걸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깃집을 창업하기 전에 초기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켰을 때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남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정확한 상권이나 어떤 위치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몇 평에 월세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월세에 이 정도 매출은 일으켜야 내가 고깃집을 창업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깃집이라는 게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인력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업종이기 때문에 오픈을 하시기 전에 잘 검토해 보시고 사업 계획을 잘 구상하셔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 고깃집의 컨셉과 타겟층을 명확히 해서 어떤 상권에 들어갈 건지 분명하게 판단하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깃집을 창업하는 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픈 채팅방이나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고 제가 댓글에 이 수익률 계산 엑셀 시트를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마음껏 사용해 보시고 활용을 하셔서 고깃집 창업으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